자,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 번 더 인사드리려고 아쉬운 마음에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상면 교수님하고 이제 이 교대가 돼가지고 사실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름도 이상면 원장님, 신임 원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은 우리 서울 캠퍼스에만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또 교양 강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산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듣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굳이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면 교수님한테 내가 이제 지난번처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상면 신임 원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다 급 선약이 하나 있으셨대요. 그래서 부득이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건 아마 토요일 날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외람데이 저만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 인사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이미 카톡과 밴드에 또 제가 올려놓은 거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하여간 그동안 6년 동안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능력 부족을 절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적어도 정말 초창기에는 잘 해나갔었는데 답사도 다니고 매학기 그리고 뭐 꿈 같은 얘기지만 제가 수학여행을 북한으로도 한번 가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무산된 것 같아서 그건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나 먼저 언젠간 우리가 북한에 우리 또 이 천도교 청후당이 있기 때문에 북한 또 천도교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북교류가 열리면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우리가 먼저 방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여행 삼아서 또는 졸업여행 삼아서 북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원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가는 기회를 마련해 두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제 꿈이었는데 실현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중간에 발생한 코로나로 다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비대면으로 다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하고 개개인으로 다 얼굴 마주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이렇게 뭐 담소 나누고 특히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해갖고 수련 기간은 수도원에서 합동으로 다 우리가 수련을 했잖아요. 방학마다 일주일 동안 물론 뭐 일주일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3박 4일 내지는 뭐 4박 5일 정도는 꼭 수련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이제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만간에 아마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은 다시 옛날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답사도 다니고 또 수련도 같이 또 수도원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이 교육을 한다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가 우리 교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대로 된 정규 그 교육기관은 못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천도교 종합대학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다행이죠. 여기서라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거를 같이 하고 또 동독들이 모여서 같이 도담도 나누고 말이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지신 거 변함없이 끊임없이 정진하시면은 틀림없이 아마 좋은 성과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 원장 자리는 물러나지만 저도 이제 종합대학원에 정도 많이 들고 또 우리 동문들 또 보면 다 반갑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문회에서 허락만 해준다면은 동문회에 참석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대학원에서 또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언제든지 제가 정신전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모두 건강하시고요. 정말 그리고 지금 가지신 마음이
변함없이 졸업하실 때까지도 변함없이 또 한편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천도교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교단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그 지금의 그 공부하시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영원히 되시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6년 동안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예. 여기 원장님 뵙고 아니, 저는 원장이 입학했는데, 아니야, 이제. 네? 여튼 전 원장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가시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만 동의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뭐 그 동학학회에 또 이제 마침 그 동학회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저 대학원생들은 다 동학학회 회원으로다가 내가 그 가입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동학학회 학보를 옛날에는 책자로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PDF 파일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메일 주소를 뭐 저를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우리 저 서소연 동동님을 통해서 주시면은 앞으로 동학학보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만 좋다면은 제가 뭐 또 컬럼 쓰는 거 그것도 좋다면은 내가 그것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소식은 또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성주영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저기 원장님, 뭐 전 원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일단 뭐 인사 말씀, 그 퇴임사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모셔서 아쉽지 않은 시간을 갖다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하다가 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하고 오늘 이제 새로 할 부분들은 좀 중복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만세보에 이제 위생학 결과 관련해서 쭉 이제 어떤 것들이 연재됐는가를 이제 말씀드렸었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이 위생학과 관련돼 가지고 그 만세보에 이제 게재했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사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3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제 사례로 들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담배.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담배가 뭐 한 8가지 정도 폐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지난번에 요거 좀 하다가 이제 갑자기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담배를 이제 많이 기호식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담배 폐해성 뭐 오늘과 같이 중요하게 아마 인식하지 않았었을까. 뭐 다른 데보다도 아마 이 만세보가 이런 담배 폐해성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계몽시키려고 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 혈중이라든가 위라든가 입이라든가 폐, 그다음에 심장, 눈, 귀, 뇌 8개 정도의 이런 기관에 담배가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절대적인 유해물이라고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인식을 통해 가지고 금연을 하게끔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하게 되면은 천수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다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경고하게 되는 담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뭐 담배 값을 사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경고 문구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고 문구가 있으면은 금연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 이제 발췌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온천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목욕과 관련된 건데 사실 뭐 당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욕을 갖다 하는 것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맞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온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인용문이 있으니까 인용문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온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대체적으로 8월에서 6월 달부터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그중에 3주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인들은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장년들은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가 이제 좋고, 식후에는 이제 바로 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목욕 식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하면 좋은데 점차 시간을 늘렸을 때는 뭐 한 50분까지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천물은 마실 수도 있는데 1회에 60와라고 하게 되는데, 이 와가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당시 근대 요 시기에 이제 한자로 해가지고 이제 썼던 단위이기 때문에 찾다가 제대로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37번 와를 보게 되면은 접근 한번 해봤더니 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나중에도 한번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뭐 한 온스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마시면서 나중에는 한 500와까지도 이제 늘려서 공복기에 이렇게 먹으면 좋다 하게 돼서 이 온천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도 건강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세상에서 무서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진 또는 뇌진 또는 화사, 뭐 불이라든가 벼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만나든가 독사를 만나든가 화적을 만나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호열자로 가게 된 이제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는, 죽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오히려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고 이제 하게 되는, 지진보다 자연재해보다 무섭다고 하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을 갖다가 이제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서부터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주로 이런 겁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시지 말 것.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끓여서 먹지 않고 생수로 마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하게 되는 것들. 특히 이제 호일자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언급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끓는 물에 식기를 세척할 것. 그리고 이제 신선한 음식이라도 익혀서 먹을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 것. 이런 생활 수칙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염병을 이제 예방해야 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냥 있는 거 뭐 쉬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될 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염병이 앓고 있으면 친인척이라도 위문을 하지 말 것.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되면 이제 격리시키고 이렇게 안 만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게 이제 1906년이거든요. 1906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을 예방을 위해 가지고 방안을 갖다 제시했었는데, 아마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상당히 의학적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1번 보게 되면 1899년에 그 정부에서 호열자 예방 규칙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반포를 했는데, 이제 콜레라에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전염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호열자 예방 규칙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만세 보게 되면 위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구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시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기와 가호 이런 것도
대해서도 위생을 갖다가 일상화를 갖다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위생이 이제는 중요하고 그런 걸 갖다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이 사형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뭐 동학농민혁명 때까지는 배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염 성사께서 일본에 가서 근대적인 위생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새롭게 이제 인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런 위생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중요한 과제를 이제 살펴봤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걸 이제 만습을 통해서 근대 위생을 갖다가 계몽시켜 나갔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세보 같은 경우는 천도경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가 있도록 한자 옆에다가 한글 토를 달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계몽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또 만세보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생에 관한 것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상당히 심신수양과 관련돼 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오염성사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근대 표준이 과연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위생도 근대 표준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시면서 국내 교인들에게 이제 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시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반포를 했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1901년에 11월 달이죠. 그것도 이제 일본에 있었을 텐데 위생보호장이라고 하게 되는 갖다가 글을 교인들에게 이제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보호장 같은 경우는 위생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앞에 있었던 그런 의학적 위생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위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세계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생이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생에 이제 그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정해진 천명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실상을 생겨져 나온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근본을 과연 그 뭐냐 이제 하는 거죠. 근본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마음과 그 다음에 성품과 정기 이 세 가지를 잘 안다면은 천수를 누릴 수가 있다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체적인 위생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위생 이런 걸 또 이제 강조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심이란 것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제 성은 또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과 성과 이렇게 그 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첫째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게 되면은 이 마음은 뭐냐? 결국은 종교적 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위생보호장에 보게 되면 위생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 4가지를 갖다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거처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마음과 기운 작용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일정을 본다면 이제 수심정기 이런 종교적인 어떤 수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뭐 과식을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지에 대해서도 이제 깨끗하게 할 것, 정결하게 할 것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위생보호장 같은 경우는 종교적 어떤 그런 건강과 그 다음에 육체적 건강을 갖다가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면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익보다는 해가 더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생보호장에서 강조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생을 보호하는 법은 민생을 보호하는 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과 같이 도의 종지라고 거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생도 우리 동학, 천도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종지와 마찬가지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거듭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이제 유시문뿐만 아니라 의암성사께서 위생을 계명하기 위해 저술했던 준비 시대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준비 시대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 시대라는 것은 근대적 민주사회를 제시하기 위한 천도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원대한 그런 제안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위생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것도 이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위생 사무의 핵심은 질병은 불결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청결법을 강조하고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외에도 전염병을 예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두법을 갖다가 시행하게 되고, 가축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축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 가축도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예방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오늘날 유행하게 되는 구지역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사실 뭐 미리 예단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 수역도 가축에 대한 질병도 불갑을 엄격하게 예방을 해야 하는데, 가축 중에 특히 소, 말, 닭, 개 등이 걸렸을 때는 소유자에 따르지 말고 즉시 깊이 매장하여 퍼뜨리는 재난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가축들도 전염병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처분하고 매장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사실 이제 이러한 살처분과 같은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런 시기에 이런 그 가축의 그 위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위생에 관한 종룡도 이제 반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룡이라는 것은 당시 교단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교단의 어떤 그런 뭐 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교인이 지켜야 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쭉 종룡으로 이제 제시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위생과 관련된 것들 갖다가 상당히 포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본다면은 위생의 어떤 신앙화까지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룡과 관련된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무궁한 복禄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감화를 받은 후에라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육신의 질병을 갖다가 불순하기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오히려 정성스럽게 닦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성화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어떤 위생도 좋지만은 정신적인 위생도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걸 갖다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량한 방편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실행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해서 한 10개 정도가 13개 정도가 조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조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1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역시 주문 청수를 갖다가 염천점사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하느님의 간섭의 영험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런 그 위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갖다 이제 강조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과 청수를 지극히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바로 위생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심성과 관련된 이제 위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탕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위생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부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남은 음식을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익히지 않거나 상한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거처를 습하게 하지 말 것, 집안을 항상 깨끗이 할 것, 그리고 목욕도 자주 할 것, 코나 침을 뱉지 말 것, 이불과 아이들의 옷은 자주 세탁할 것, 땀에 젖은 옷은 바로바로 빨 것.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갖다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지나쳤지만은 마음의 난동을 갖다가 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화를 갖다 또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식구 같은 경우도 이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연장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위생 이제 준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래나 침을 함부로 뱉지 말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해월신사나 대신사님 시대부터 동학교인들이 지켜왔던 위생의 준칙이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천도교인들이 해왔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 시절부터 몸에 뱉던 그러한 위생의 준칙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서도 여전히 이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동학 시기와 이제 천도교 시기에 위생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고,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위생학이 단순히 이제 그 학문으로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위생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계몽하고자 했던 것이 당시 천도교가 가지고 있던 위생의 인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매진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갖다가 이제 쭉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났어야 될 거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비상사태가 있어가지고 오늘 뒷부분을 이제 마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일단 마치고요. 그리고 한 5분 동안 5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그건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예. 오늘 자료는 저기 카톡에 있길래. 오늘 거도 아마 밴드에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늘 것은 카톡에 있는데 지난번 예. 것은 카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밴드에 올렸군요. 네. 그리고 와가 그램을 뜻하네요. 그램을 뜻해요? 저 찾다가 못 찾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예. 그 네 번째 문단에 불암이라고 나왔잖아요. 불암, 그죠? 예. 라, 온스, 푼도 뭐 이런 거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근데 하여간 근대식에 보게 되면은 서양의 어떤 단위를 전부 다 한자화 시켜놔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가 이 기와 와자를 써놓으니까는 제가 이거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아까 뭐 썼더니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찾았어요. 바로 나와요? 저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의방요집이라는 책에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의방요집이요? 예, 지금 거기 켜면요, 그게 의방요집 그 소수라는 민족의학신문.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단락에 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가 그람이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온슨가 뭔가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그냥 넘어갔으면 또, 예, 큰 오류가 생길 뻔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조금 이렇게, 예, 잠깐 좀 쉬셨나요? 예, 차도 한 잔 드시고 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그 앞에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상과 관련돼서 언급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이제 근대 전환기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예, 호열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했었는데 이때 천도교수는 어떻게 대응해 나갔었는가. 사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좀 반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더 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숭실대학에 있을 때 예, 썼던 이제 논문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예, 이런 겁니다. 예, 뭐 머리말 같은 건 이제 잠깐 한번 읽어보겠지만 이제 글을 쓰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설명에 대한 이제 얘기라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절 같은 경우는 이제 호열자가 이제 유행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일반 사회와 관과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갔었는가 예, 이런 걸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동학 시기에 호열자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시기에는 호열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갔었는가 이제 뭐 본다면 이제 앞에서 예, 지난 시간부터 예, 말씀드렸던 거와 그 연장선에 있고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예, 살펴보면서 이 호열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열자,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호열자를 썼습니다. 예, 보통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호열자를 안 그러고 이제 콜레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예, 콜레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콜레라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호열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예, 호열자를 불렀었고 이제 한자적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호령이한테 이제 물렸던 것처럼 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그 용어를 붙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열자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국에는 원래 없었는데 이 호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이제 예, 전례가 이제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1800년대 이전까지는 인도 벵갈 지역이 이제 풍토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만 있는 예, 풍토병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17년 들어가가지고 인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게 되니까 이제 중국을까지 이제 중국을 이제 건너가고 중국이 이제 전역에 이제 확산됐었고 그럼 이제 중국과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가 교류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도 1821년 예, 뭐 국경이 이제 두만강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만강에 가까운 평안도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바로 이제 유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 경우에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희생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예, 희생됐던 것처럼 이 콜레라도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래됐을 때 전혀 무방비적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희생자가 또 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괴질이라고 하게 되는 걸로 이제 많이 일반사에서 이제 불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경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괴질이라는 용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난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반영된 용어가 이제 아니었었겠는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이 천도교가 이제 창명되게 되는 1860년 전후해가지고 1859년부터 62년까지 호열자가 이제 대유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반영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도 당시 사회를 갖다가 괴질이 만연하다고 이제까지 표현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호열자가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1910년대까지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위생에 대한 인식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 새롭게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위생이라는 것이 이제 근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개항 이후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항 이후에 위생 같은 경우도 부국 강병의 수단의 하나로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국 강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군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생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제 인식하게 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이 근대적 의료 체계를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민간요법을 할 대신 이제 근대적인 위생이 이제 대체되어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교계에서도 보게 되면은 위생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학 같은 경우도 천도교도 동학 시기에 위생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인식했었다 볼 수가 있었다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서양의 의술을 갖다 이제 활용하게 되고 전염병을 갖다 이제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생을 갖다가 계몽시키고 또 교세를 갖다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 천도교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선교를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뭐냐, 바로 위생과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올 때 그냥 포교만,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세를 갖다 확장시켜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본다면은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또 요인으로서도 작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호열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1822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행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1858년, 1858년에 보게 되면은 이 수십만 명이 이제 죽었다고까지 이제 기록이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열자라는 것이 그동안에 전혀 느껴보지 못한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질이라고 이제 불렀었고, 이 호열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도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안도에서 희생자가 가장 먼저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과연 평안도 감사가 어떻게 보고했었는가 하는 거죠. 보게 되면은 평양부 성 안팎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괴질이 갖다 유행하게 되고, 토사라든가 관격을 알아가지고 하루 10일 동안에 자가마치 1,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명씩 희생되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이 매우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라고 하게 되는 이제 보고를 조선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보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열자가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위대한 위기 의식의 전염병이나 갖다 이제 새롭게 이제 인식하게 되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토사와 관격의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뭐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은 6번과 9번과 8번과 9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토사하게 되면은 설사하는 거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관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갑자기 체해갖고 이제 가슴이 막히고 정신이 잃게 되는 위급한 병, 이걸 이제 토사와 관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동시에 앓게 되면 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호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열자 같은 경우는 평안도에서 시작했었지만은 1년 사이에
제주도에까지 이제 유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1822년에 수십만 명으로 이제 호열자로 목숨을 잃게 돼서 이 호열자가 일반 사회에서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 1855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행했었는데 이해에만 무려 한 50만 명 정도가 이 호열자로 목숨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전염병이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이제 이 호열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이제는 이제 풍토병이 됐었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전염병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초기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었지만은 개항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제 일본과는 사실상 이 무역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전염병의 전례가 되지 않았었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가지고 이제 부산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거 인천을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항 이후에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콜레라가 이제 유입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호열자가 처음으로 유행된 것은 1877년부터 시작됐다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1886년에도 한 10만여 명의 사망자가 날 정도로 또 이제 콜레라가 이제 유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에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콜레라가 유행을 많이 했었던 것이 1879년 이런 3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니까 일본 신문에 한국에서도 콜레라가 이제 유행한다고 하게 된 기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쿄의 니치니치 신문 같은 경우라든가 아사히 신문을 보게 되면은 부산항에 호열자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배를 갖다가 엄격하게 이제 검열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세계에서 이제 만연했을 때 비행기로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제 검열하고 격리하고 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그런 걸 갖다가 조치를 취했던 걸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일본을 통해 가지고 호열자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래하게 되는데 뭐 거의 85년, 86년, 88년, 90년, 91년 뭐 해마다 또는 경년마다 이 콜레라가 이제 유행했다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1895년 같은 경우도 호열자가 굉장히 급증했던 사례가 이제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중한 전염병으로 자리 잡게 됐던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말에 나왔던 18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대까지 당시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게 되면 이 호열자와 관계된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열자 예방 규칙이 동료신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소개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1904년, 7년, 8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에까지 콜레라가 이제 유행하게 되고, 외국에서도 콜레라 유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콜레라가 이제 어떻게 창궐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제 쭉 이제 다루고 이제 있는 기사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0년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 나가사키라든가 그다음에 간부 연락선을 통해 가지고 호열자가 국내에 이제 전염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뭐 대전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남대문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검역선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이제 혼잡했던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호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예방법 같은 경우도 언론에 신문에 나온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이 콜레라가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콜레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1919년 3.15 운동이 일어났던 해도 보게 되면은 콜레라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15 운동 이후
1919년 6월서부터 시작부분 이제 이 콜레라가 이제 만연해가지고 8, 9월 달까지 많이 이제 희생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보통 이제 8,000명 또는 이제 10,000명 정도가 호열자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추웠을 때도 이런 콜레라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던 그런 기사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일에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콜레라가 이제 유행했던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 1916년과 1919년에 호열자가 이제 확산됐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열자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유행했었는데 1916년에 황해도 겸이포에서는 17명의 환자가 났는데 11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사율이 높았던 것이 바로 콜레라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같은 경우는 콜레라가 대창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많이 유행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000여 명이 사망했던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전염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치사율도 높았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30년대 보게 되면은 콜레라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환자가 발생했고 또 얼만큼 사망자가 있었는지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제가 식민지를 갖다 통치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잡아놓은 건데 보게 되면은 콜레라가 유행했던 시기와 유행하지 않았던 시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08년 같은 경우는 10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8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치사율이 컸다 볼 수가 있겠고, 1909년 같은 경우는 한 1775명에서 1371명이 사망을 했었고, 1916년에 보게 되면 약 2,000명 중에서 한 1,250여 명이 사망을 했었고, 3.1운동 같은 경우 했던 1919년 같은 경우는 한 17,000명 중에서 11,000명이 사망할 정도로 이 콜레라가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이제 전염병이었던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열자가 1800년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대까지 그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목숨을 잃게 됐었는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 호열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 나갔었는가, 민간조법이라든가 당시의 관이라든가 정부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821년 이제 평양에 이제 호열자가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의학도 소용이 없고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매우 참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치료제가 전혀 없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방으로 보게 되면 뭐 단순하게 평양의 주산이라고 하게 되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보편적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보게 되면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산천에다 이제 양재제라 그래가지고 이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면하게 해주게 되는 이제 그 걸리지 않게 또는 이제 그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제의 행사를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시 이제 국왕의 명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뭔가 영험 있는 산에 가 가지고 일종의 기도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이제 할 것을 갖다가 시대를 하기도 하고, 또 통치자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들을 임무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여제라든가 그 다음에 별여제라든가 위안제, 양제제,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제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콜레라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대처 방안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은 사실 이 의학적인 대응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또 일반 사회에서는 호혈자를 갖다 이제 어떻게 인식했었을까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이제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벌벌벌 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죽음이요. 약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이든지 초상이 나고 어떤 집에서든지 시체가 있고, 또 가끔 한 길에 성장이 질간 경우가 있었다. 예. 또 이 시기에 콜레라가 이 나라에 뿌리를 박다시피 하여 여러 차례 걸쳐 막대한 희생을 얘기하였다. 그래서 1921년과 이후에 4, 5년 동안 초기에 콜레라가 이제 만연되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겨놨던 이제 기록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콜레라 같은 경우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특별한 구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염이 될까봐. 그래서 집집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이게 됐어. 이제 그런 이제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호혈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 공포에 이제 있었는데, 공포의 대상이라 그랬었는데, 이 공포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민간에서는 부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의학을 통한 의술 또는 기도를 올리는 무속 또는 민간의 풍속, 관습 이런 걸 갖다 이제 활용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사에서 본다면은 이 호혈자가 호랑이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질병을 옮기게 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제 봤던 겁니다. 이건 이제 뭐 패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오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쥐를 통해서 당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전파가 됐었는데, 아마 호혈자 같은 경우도 아마 쥐로 인해 가지고 전파되지 않았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본다면은 쥐를 잡는 고양이 그림을 갖다가 도성 곳곳이라든가 집대문에 붙여서 그리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종이 고양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부적처럼 매달아 놓거나 또는 고양이 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호혈자 귀신을 쫓게 되는 이런 이제 민간적인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당시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행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위생에 대해서 철저했다 볼 수가 있겠고, 나름대로 이 전염병을 갖다 예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호혈자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하게 이제 의탁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다면은 사실 위생이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수단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호혈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희생자가 이제 많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되게 보면은 서구의 의학이라든가 위생 개념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라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배척했었지만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연하게 되니까는 서양의 발전된 위생이라든가 의료 기술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제 위생에 대한 그리고 의료에 대한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져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위생국이라고 하게 되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염병의 예방 사업을 갖다 이제 관장하게끔 이제 만드는 정부에서부터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듬해 보게 되면은 호혈자 예방을 위한 관리 법규를 갖다 이제 발표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99년에 호혈자 예방 규칙을 아까처럼 독립신문에 이제 게재해가지고 일반이 볼 수가 있게끔, 그것도 이제 한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에게 호혈자 예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갖다가 이제 안내하게 되고, 그래서 1909년 일제강점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 직전에 콜레라 예방에 대한 건과 예방책을 위해서 청결법을 갖다 실시하게 되는 이런 이제 법규를 갖다 제정해서 이제 공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호열자에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극복하고자 하게 되는 정책이 시도되어 나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역소를 갖다 이제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검역위원회를 갖다 파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위생사 이런 걸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근대적인 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에 강점된 이후에 일제에 의해 가지고 근대적인 방역 체제가 조금 더 확립되었다 같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립되어 나가는 모습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위생 사업, 그다음에 검역 사업, 그다음에 소독 사업, 그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 이런 건 이제 뭐 우리 한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 내 주변을 갖다가 쓸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호열자 관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취해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그 위생이라는 건 이제 근대 서양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지만은 또 이제 일제 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정착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 동학식의 이제 호열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식해 나갔었는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호열자를 이제 괴질이라고 하게 되는 걸 이제 인식했던 이제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경대전이라든가 용담유서 보게 되면은 특히 동학이 창명되던 이 전후 시기에 호열자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뭐 대신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악질이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갖다가 상해의 운수로서 인식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콜레라 또는 이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악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보게 되면은 뭐 괴질 이렇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용담유사라든가 그다음 이제 동경대전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괴질 운수 또는 이제 3년 괴질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이제 많이 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제 천도교인대사에서 본다면은. 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3년 괴질이라 그래가지고 3년 지나고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3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는 콜레라가 이제 안정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대신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3년 괴질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해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호열자가 동학이 창명된 시기에 만년이 됐었는데, 뭐 대신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일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내어 하늘께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력자유 아닐런가. 그래서 이런 호열자에 대해서 음식을 갖다가 정결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정결하게 해서 하느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호열자를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걸 갖다 이제 제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뭐 대신사님 같은 경우도 당시 이 호열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걸 갖다가 아마 대안으로 당시 교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열자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먹는 음식을 갖다 이제 가장 강조했었던 것. 이제 뭐 음식 중에서도 본다면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호열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인성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음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오염된 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이 전염의 매개체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청결한 물을 갖다가 청결하지 않는 물이라든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호열자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봤었는데, 당시 조선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 이렇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채소를 흐르는 물에 씻었으며 상추나 배추 등은 날로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거 날짜입니다. 오자네.
날로 먹는 것이 이제 일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 뭐 그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날로 먹는데 사실 어떻게 먹을 것이냐, 깨끗한 물에 씻거나 위생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씻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호열자가 이제 확산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세균들이 우물에 갖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우물을 벗게 되면 가지고 다시 호열자를 갖다가 이제 전파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이제 봤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 대신사님 같은 경우는